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잘 수습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제 국가적 결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우린 상상을 못했죠. 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다른 나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파는 게 다 남는 거예요, 거의 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지원을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거죠. 세금으로 지원해 준 거, 세금 깎아준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도 수십조 이러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걸로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를 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아주 그것도 불안정하게.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 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죠.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돼 가겠죠.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